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미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미치오 카쿠가 쓴 바나나의 방정식을 읽고 책에 나오는 바나나의 방정식의 이론들, 관련된 이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통일장 이론이 무엇일까요? 먼저 통일장 이론이란 어, 자연에 존재하는 4대 힘, 중력, 열다기력, 그다음에 강력과 양력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네, 4대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력이 있는데요. 중력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르면 뉴턴의 만유력의 법칙에 따르면 만유력은 어,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곱에 비례하는 힘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어, 아인슈타인은 이를 확장해서 장방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설명, 아인슈타인의 설명은 시공간의 곡률이 중력의 근원이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만들어내는 시공간의 곡률이 중력의 근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을 조금 살펴봐야겠죠? 일단 네, 일단 계량 텐서는 뭐 중력 포텐셜 이런 걸 나타낸다고 하는데 뭐 공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치 텐서는 이 계량 텐서를 미분한 값인데 시공간의 곡률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변은 에너지 운동량 텐서. 그래서 에너지와 그다음에 이제 시공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즉 질량과 시공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자기력인데요. 맥스웰의 벡터 미적분, 그 미적분에 의해서 통합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전자가 진행하면서 그 진행 방향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시에 수직한 방향으로 생성하는 그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이게 전자기파고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식이 불방정식인데요. 우리는 적분형만 살펴보겠습니다. 적분형을 보시면 전기선속의 합이 이제 그 R자 전하량에 비례한다. 뭐 이런 게 첫 번째 식이고요. 전기장에 의한 가우스 법칙. 두 번째는 이제 회곡면을 지나는 자기선속의 세기는 항상 0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자기장에 의한 그 가우스 법칙. 그리고 세 번째가 패러데이의 전자기 법칙. 전기장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의 변화를 유도시킨다라는 식이고요. 마지막은 전기장의 변화가 전류와 자, 자기장의 변화를 만든다. 뭐 이런 식인 맥스웰의 법칙, 앙페르의 법칙을 수정한 것이겠죠. 네, 이렇게 네 가지 식이 존재합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카 히데키에 의해 설명된 핵력인데요. 그중에서도 강력, 양력이 있는데 강력은 핵자 간 결합을, 양력은 핵자 간 붕괴, 예를 들면 베타 붕괴를 일으키는 힘인데요. 음, 강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핵자 중에 양성자끼리는 쿨롱 힘에 의해서 반드시 발생할 텐데 반발력을 이겨내고 원자가 일정한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이 강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히데키는 이러한 강력이 중간자라는 특정 입자에 의해서 매개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양자장론에서 전자기력이 광자에 의해서 매개되는 것처럼 이러한 핵력도 중간자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냐라고 설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중성자와 양성자 간의 중성 파이온을 교환하는 모습을 타이먼 다이어그램으로 모식화한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현대 물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알아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페르미 디렉 분포와 아인슈타인 보수 통계를 따르는 입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페르미 디렉 분포를 따르는 아이들은 어, 페르미온이라고 부르고요. 보스 아인슈타인 통계를 따르는
입자들을 보손이라고 부릅니다. 이따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 쉽습니다. 이게 세 개의 양자 상태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개, 두 개의 입자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입자가 같다고 가정을 해보죠. 아니다. 다르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페르미 디렉 분포를 따르는 입자들은 그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서 동일한 양자 상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동떨어진 양자 상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의 수가 세 가지, 3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 좀 지우고 또 보고 이제 보스 아인슈타인 통계는 이 페르미 디렉 아니, 페르미 델타 분포를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A 가지로 B, C 이렇게 있으면 가능한 게 몇 가지? 2의 3승까지. 여기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세 가지 계산하니까 2의 3승 8가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쉽게 차이점을 구분을 해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죠? 이 파울리 베타 원리가 발생하는 건 페르미 디렉 분포를 따르는 페르미온들이 확률 밀도 함수가 소위 말하는 반대칭이고 얘는 대칭이죠. 음. 그래서 노량 양자 상태가 겹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스핀이란 건 입자의 가구 운동량이자 입자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이고 이게 자기 모먼트를 발생합니다. 그러면 빨리 넘어가서 표준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표명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보손. 스핀이 2분의 그 정수값이고요. 페르미온은 스핀이 반정수값. 전자는 2분의 1이죠. 그리고 뭐 얘네들은 이제 상호작용 힘을 매개하는데요. 글루온은 아까 말씀드린 양력을, G와 W 보소는 아니지. 글루온은 강력을, G와 W 보소는 양력을, 그 광자는 전자기력을 매개하고 힉스 입자는 힉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질량을 보유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데 페르미온은 쿼크와 렙톤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량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합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죠. 아까 4대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존에 포함되어 있는 게 중력을 매개하는 중력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 뜬 이론이라고 합니다. 오일러 베타 함수에서 나왔는데요. 오일러 베타 함수가 산란 행렬과 비슷하다는 건데 여기서 가정이 세상을 만물을 구성하는 입자를 1차원으로 가정했을 때 아름답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자를 끈의 진동 모드 중 하나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서 일반 상대론과 솔립대 물리학, 즉 표준 모형을 아름답게 섞었어요. 그 까닭은 그냥 자연스럽게 수학적으로 끈의 최저 진동 모드가 스핀 2에 해당하는 중력자로 자연스럽게 대응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끈 이론의 재미난 특징이 초기엔 10차원이었지만 말려서 현재는 4차원이고 6개 차원이 말렸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다른 차원에서는 이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론이 의의가 있는 것은 단순히 이제 두 이론을 아름답게 통합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 입자를 유한 차원으로 픽스를 해줌으로써 무한대로 발산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네, M 이론과 초대칭 이론이 있는데요. 에드워드 위튼이 기존의 1차원의 끈을 기본 입자로 생각하지 않고 2차원의 막과 11차원을 가정해서 이론을 전개해서 깔끔해졌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초대칭은 페르미온과 보선이 서로 막변하다는 특성을 활용해서 끈이론에서 말도 안 되는 입자인 뭐 질량의 음수인 뭐 흑기온 이런 입자들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네,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요. 이 책을 통해서
물리학의 이론들과 역사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칭성이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일상생활에서 대칭성,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대칭성부터 미시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갖는 대칭성까지 이런 대칭성의 미학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스 아인슈타인 통계와 페르미 디렉 분포 등 기존에 알지 못했던 저는 기존에 볼츠만 통계만 알고 있었는데 어, 다른 이론들을 또 접하게 되어서 좀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런 책들을 더 많이 접하고 관련된 이론을 더 많이 공부해서 어, 추후에 물리학자로서 다양한 이론적 틀을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